630페이지. 그리고 회사는 1179번 주식회사 동안으로 가시고, 자, 준비되셨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 현황 및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자, 취득을 10,000원에 했는데 기말에 8,000원으로 내렸으면 2,000원이 내렸네요. 2,000원 내렸고 200주니까 우리는 400,000원이 내렸어요. 그러면 자, 얘는 마이너스 400,000원이고, 자, 다음 두 번째는 우리 20,000원에 산 걸 22,000원, 그럼 2,000원 올랐네요. 그리고 100주니까 200,000원 올랐어요. 그럼 플러스 200,000원. 그럼 얘 순액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200,000원 내린 거죠. 200,000원. 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렇게 이동평균법처럼 평균 내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00원만큼 내렸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그럼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000원 내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200,000원,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영업부 직원에 대한 12월분 기속급여는 2,400만원으로 급여 지급일은 2021년 1월 5일이다. 또한 12월 1일 지급한 영업부 임차료에는 2021년 기속분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이번엔 문제가 두 개네요. 올해 12월 달 급여니까 영업부 직원 거 급여를 올해 비용 처리해야 되고,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지급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죠. 내년 1월 5일이잖아.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2,400만원 처리할 거고, 그리고 12월 1일 지급한 영업부 임차료에 내년 귀속분이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내년 거는 우리 올해 비용 아니니까 임차료를 취소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 문제 조금 얘는 미스가 난 거는 임차료라고 처리했는지 선급비용 처리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일반전표 12월 1일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분계를 임차료라고 컴퓨터에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00만원 임차료로 처리했으니까 내년께 300만원만큼은 취소해줘야 되겠죠. 300만원은 선급비용이다. 이렇게 두 가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거는 차변에 급여가 올해 발생한 급여 2,400만원인데 얘가 내년 5일날 주는 거라서 우리는 지급하지 않은 거 미지급 비용으로 올해 귀속분이니까 올해 비용으로 인식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기의 임차료를 취소하고 대변에 임차료 800번대 내년께 300만원이고 얘는 차변에 미리 준 비용이다.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분계가 두 개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3번 당사는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처 K인사에 외상대금 잔액 21만 달러가 남아있다. 매입이 이루어진 9월 5일의 환율은
달러당 1,050원이고 계산일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자, 그럼 환율이 50원이 증가했네요. 그럼 50원이 증가했는데 우리는 지금 달러가 21만 달러예요. 그러면 자, 이 금액만큼이면 1,050만 원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을 확인해 보면 이만큼 오른 건데 원재료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상 대금이라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겠죠. 그럼 외상 매입금인 부채가 1,050만 원만큼 증가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외상 매입금 개인사 1,050만 원 증가시키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0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셨죠? 자, 다음 4번 2018년 7월 1일 재무제표에 계상한 개발비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성이 2021년 말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사는 개발비에 대하여 내용연수 20년의 정해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당의 감가상각분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 소멸분은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단 비만가액 1,000원은 남겨두도록 한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일단 우리 2천만 원이라는 개발비를 계상했고 2천만 원을 그리고 2018년도에는 6개월치의 감가상각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1년치의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1년치를. 그죠? 자, 그리고 올해가 중요한 건데 지금 사업성이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적혀 있죠. 사업성이 완전히 소멸했으면 우리는 이걸 흔히 말하는 제가 표현할 때 쓰는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가치가 한마디로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항상 상각에 대해서 손상이든 뭐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그 해 감가상각은 해놓고 손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올해 2020년도 것까지는 인식을 하고 이해가시나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비만가액 1,000원은 남겨두도록 한다라고 적혀있죠. 자, 비만가액 혹은 비만기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망자는 이 망자가 잊을 망자예요. 안 잊으려고 1,000원 남겨두라는 거예요. 비만가액은 1,000원을 남겨놓고 손상차손을 다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2018년도 7월 1일 날 이때 2천만 원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2천만 원으로. 그럼 이거에 대해서 20년간 정해법이라 했으니까 2018년도 12월 31일에는 이때는 자, 2천만 원에 20년이면 1년에 100만 원이란 이야기죠. 100만 원. 근데 7월 1일 날부터니까 절반이니까 이때는 50만 원만 인식했을 거예요. 50만 원만. 2019년 12월 31일에는 자, 이때는 우리 1년치 전부 다인 100만 원을 인식을 하겠죠. 그죠? 1년치를. 그죠? 그리고 올해 2020년 12월 31일 날 이때는 올해 발생한 만큼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
상각비 100만원, 대변에 개발비 10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발비에 대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가 남죠? 하면은 이거 하고 나면 개발비에 대해서 남는 금액이 1750만원만 남겠죠. 그죠? 우리 50만원 줄였고 100만원 줄였고 100만원 줄이니까 250만원 줄였으니까 1750만원이 남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 1750만원 중에서 이거 자, 여기에서 1000원을 남겨놓고 1749만 9천원만 우리는 개발비를 지워주고 무형자산 손상 차손을 1749만 9천원이다 라고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1000원 빼놓고 여기서 비만 기록이 1000원을 빼고 나머지 1749만 9천원을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지금 얘는 이 두 분계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분계를. 그럼 뭐 개발비는 1849만 9천원 될 거고 무인자산 상각비, 무인자산 손상차손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일반전표에서 대변에 개발비로 1849만 9천원이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판관비로 하라 그랬죠. 자,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나머지다.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번 것도 끝난 거예요. 자, 손상을 인식하거나 할 때는 항상 올해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감가상각을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손상을 인식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번 회차도 끝났고 자, 다음 640페이지로 갑시다. (640페이지) 컴퓨터 회사는 1180 1번 문제 볼게요. 자, 2020년 7월 1일 주식회사 부성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 연이율 10%를 받기로 하였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받기로 하였는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미수되었다. 그럼 대여했다는 건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인식할 건데 5천만원의 10%면 500만원이고 7월 1일날 발생한 거니까 월화상각하면 절반인 250만원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전표 12월 31일날 12월 31일에 이자 수익 250만원 차변에 미수 수익 250만원을 인식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우리는 잔액을 보고 예수금 뒤집어서 차변에 보내고 우리 부가세 대급금 뒤집어서 대변에 보낼 거예요. 그럼 예수금이 매출세액이 많으니까 500만원 납부해야 되는 걸 미지급 세금이라 할 건데 아래 2번에 기타에 제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가산세 70만원의 분계가 누락되었다. 그럼 가산세는 우리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관비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까지 해서 570만원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처리해야 되겠네요. 맞죠? 570만원.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5천만원 정리하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4,500만원. 자, 이러면 얘가 항상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정리분계할 때는. 그리고 차변에 가산세 있으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70만원 쓰고 이동까지 해서 미지급 세금으로 570만원을 다음 달 25일날 낼 거다. 이렇게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렇죠? 세액공제가 있으면 제가 자비익으로 처리하고 우리 가산세가 있으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자라고 했죠. 그게 지금 이 분계예요. 자, 다음 3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결산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2억원,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억원을 수령했어요. 자, 공장 제조 설비 취득은 7월 1일 정액법 내용윤수 4년 잔존가치 없네요. 감가상각 계산은 월할 생각한다. 자, 그럼 먼저 올해 감가상각비 생각해보면 2억 원에 내용윤수 4년이면 4로 나누면 1년치가 5천만 원이죠. 1년치가 5천만 원인데 얘 올해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절반이 2,50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인식할 거예요. 자, 그럼 공장 제조 설비인 기계장치니까 먼저 차변에 500번대의 감가상각비 2,500만원, 대변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2,500인데 국고보조금만큼 감가상각비 취소해주자라고 했죠. 근데 국고보조금이 절반이잖아. 2억 중에 1억이니까 절반인 1,250만원만큼 다시 대변에 감가상각비 1,250만원 줄이고 차변에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짝지 하나만 있네요. 이걸로 1,250만원이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다음 4번에 단기 법인세 확정은 300만원이다. 법인세 중간 예납액 100만원을 8월 31일에 납부했다. 자, 그럼 이거 수동 계산할게요. 법인세 비용, 얘는 선납세금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전표 추가하면 이렇게 분개해 주는 거였잖아요. 차변에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 300만원, 대변에 선납세금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다 2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선납세금에 100만원 쓰고 추가 계산이 200만원 써서 전표 추가하면 이 분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붕괴해버리면 뭐 얘도 다 정답이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652페이지로 갈게요. 652페이지. 회사는 1181, 주식회사 백제. 자, 652페이지. 자, 문제를 볼게요. 1번. 기중의 회계 담당자는 법인의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의 현금 잔액보다 120만원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기말 계산 시까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자, 그럼 지금 돈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실제 잔액이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부족하다는 것,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 계산대까지 못 찾았으면 잡손실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잡손실은 비용이니까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차변에 잡손실이다. 금액 120만원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 과거에 현금과부족이라 적어뒀었죠. 그래서 현금과부족 쓸 거예요. 근데 시험 때는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현금과부족이 잔액이 120만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플러스라고 적혀있죠. 그럼 얘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대변의 현금과부족 쓰는 거고, 마이너스라 되어 있으면 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차변의 현금과부족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차변이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 120만원이다. 이렇게 쓰면 장부 다시 조회하면 이렇게 잔액이 없도록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잔액을 제로로. 자, 다음은 2번. 당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외화 환산 손실과 외화 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한다. 다만 자산 부채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이거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하라는데, 먼저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장기 차입금은 화폐성 자산 부채인데, 선수금, 선급금 이런 건 우리가 환산, 기말 환율로 환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얘는 빼고, 그럼 지금 외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인데 100원이 올랐어요. 100원이 올랐고, 지금 얘는 2만 달러니까 200만원 올랐네요. 지금 얘는 플러스 200만원이 오른 거고,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은 1150원이었는데 1200원이면 50원 올랐고 3만 달러니까 150만원 올랐네요. 그럼 얘도 플러스 150만원 올랐는데, 둘 다 오르긴 올랐는데 얘는 자산이니까 이익이고 얘는 부채인데 올랐으니까 손실이 나오겠죠. 그죠? 위에 건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오르면 우리한테는 외화환산 이익이고, 얘는 오르면 부채니까 외화환산 손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빚이 더 늘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이 외화외상매출금, 외화장기차입금이고, 뭐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빼고, 그럼 왜 생략하라 그랬지? 자, 먼저
위에 거 차변에 외화, 아이고 왜 이래, 외화 외상 매출금 금액 200만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200만원이고, 다음 외화 장기 차익금 금액 150만원 늘어났고, 그만큼 외화 환산 손실 150만원이다. 각각 인식한다라고 적어뒀으니까 자 이렇게 써주고, 자 다음 3번 자 다음은 당사의 유형자산 명세의 일부이다. 이를 참조하여 기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취득은 이때 했고 올해 감가상각비가 이 금액이다라고 기계장치하고 비품 판관비하고 알려주죠. 그럼 뭐 직접 분개도 되는데, 아래쪽 보니까 대손 충당금을 1%로 잔액비례법으로 설정할 거예요. 외상매출금 받을 업만 외화 외상매출금 빼고, 그러면 계산자료 입력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3번 4번 다 자동계산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계산권 끝났으니까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혹시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항상 대손상각을 먼저 보는데,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에 대해서 적혀있고 1%고, 그러면 선급금만 지워주면 되겠네요. 둘 다 플러스니까 별 문제 없다, 그죠? 그러면 계산 반영 버튼 누르면 되고, 다음은 방금 감가상각에서 3번이 기계장치가 우리 매출원가에 있는 매출총익 위쪽이 매출원가죠. 여기에 2,591만 1,596원을 쓰고, 다음 아래 판관비에 비품에다가 120만 449원을 쓰고, 다 하셨으면 전표 추가를 하면, 자 이번 결산 문제도 끝이 났죠. 다음 이제 663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182. 자, 663페이지. 자, 1번 결산 시 원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통예금 국민은행이 마이너스 1735만 4200원임을 발견하였다. 당해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보통예금 잔액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제로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만큼은 우리 마이너스 통장도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행이네요. 그래서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1735만 4200원을 써서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그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다 국민은행 거래처를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2번.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보고 기말의 당사 발행 사채에 관련하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자, 뭐 액면가액 있고 발행가액 있고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익에 해당하는 상각비는 이 금액. 액면 이자율에 대한 이자 비용은 100만원. 보통 예금 지급함.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채에 대해서 이자할 때 지금 할인 발행이죠.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작으니까 할인 발행이에요. 그럼 할인 발행이면 차변의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를 쓰는 거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주는 건 액면 이자를 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액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자 비용하고 보통 예금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이 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지금 문제에서 액면 이자 제일 아래에 이자 비용이 100만원이래요. 액면 이자율법 쓰면. 그럼 이자를 100만원 준 거죠. 그리고 상각액이 22만 3천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이거 22만 3천원이면 이자 비용은 122만 3천원이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일반 전표에 차변에 이자 비용 122만 3천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00만원 주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22만 3천원이다. 자, 다음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주식회사 경주에 기말 연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임 증권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우리는 100만원에 사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원을 인식했네요. 그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에 50만원이라고만 남아있겠죠. 50만원 줄였을 거잖아. 평가 손실 50만원 처리하면서. 그죠? 그러면 자, 7월 1일날 50%를 7만원에 처분했어요. 자, 우리 이거 분계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취득할 때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이 금액으로 100만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주고 샀다가 그리고 나서 2019년 12월 31일 날 자, 이때 우린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원 이렇게 처리해뒀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2020년 7월 1일 날 이때 70%를 매각을 해요. 70%를. 그러면
죄송해요. 50%구나. 자, 50%를 매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장부에 매도하는 증권은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줄였으니까 50만 원 남아 있겠죠. 그럼 50만 원만큼 50만 원의 절반만큼만 매도 가능 증권을 25만 원 줄여주고 지워줄 거고 판만큼.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우리는 절반만큼 사라졌으니까 절반만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 금액도 25만 원 지워주고, 그리고 돈 받으면서 70만 원을 받아서 우리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20만 원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게 올해 7월 1일 날 처리한 거예요. 7월 1일자도 어떻게 이렇게 된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매도하는 증권은 취득했을 때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거죠. (45만원) 없앤다는 게 뭔 말이죠? 평가 손실을 왜 45만원 없애죠? 웬 평가 손실? 절반 팔았으니까 절반만 없애는 거예요. 얘는 처분 이익인 거고. 그죠? 50% 처분하면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도 똑같은 비율만큼 50%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50만 원 있었으니까 50만 원 없애준 거예요. 45만 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100만 원에 산 거 절반 50만 원치 팔았잖아. 50만 원치 팔아서 70만 원 받았으니까 결론은 20만 원의 이익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매도하는 증권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게 매도하는 증권도 25만원치 남아있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도 25만원치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이제 기말 시점의 공정가액이 55만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내 장부에는 매도하는 증권이 25만원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55만원 만들어 줄 거면 나는 장부에 30만원을 증가시켜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올해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을 얘를 30만원을 증가시켜 주고, 그러면 이번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할 건데 평가 손실 25만원 남아 있잖아. 그거 먼저 지우고 25만원 있는 거 지우고 나머지 5만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분계만 지금 하는 거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원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던 거 상계에서 없애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만원이다.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참 매도 가능 증권은 쉬운 듯 하면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죠? 자, 다음 또 4번에
다음에 재고자산 자료를 계산 시점의 필요에 따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계산 자료 입력 메뉴에 반영하시오. 자, 제품이 있는데 장부상 단가는 10,000원이고 단위당 시가가 11,000원이니까 상승분은 인식 안 할 거예요. 저가법이니까. 그러면 평가는 문제가 없고, 근데 수량은 5,000개인데 4,800개로 200개가 줄었죠. 200개 줄었는데 전부 정상적인 거래요. 그럼 정상감모 손실이면 우리는 별도로 회계 처리할 필요 없죠. 비정상 감모 손실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얘는 따로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고, 그럼 얘는 자동 계산 가야 되겠네요. 자, 계산 자료 입력으로 가서 1월부터 12월에 우리는 얘 제품이네요.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자, 얘 5천만원 쓰나요? 4,800 쓰나요? 감모 손실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우리는 실제 재고액 4,800만원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0만원은 알아서 매출 원가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자, 얘 쓰고 전표 추가하시면 자, 이번 문제도 끝났네요.